이른 아침, 출근을 하면 노동현 교수가 20년 동안 해오는 업무가 있습니다. 노동현 교수가 직접 답변을 쓰는 질문 대답 게시판. 환자들이 궁금한 점을 올리면 노 교수가 직접 대답해줍니다. 노동현 교수가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유는 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방암 환자들의 두려움과 상실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불안한 것들이 불안 심리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덜어준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는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당시 제가 이제 유방암을 선택한 것은 솔직하게 유방암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1980년대 후반 유방암이 한 3,000명밖에 1년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암을 뭐 하려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주 병변인 위, 대장, 뭐 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제가 약간 빈틈을 쳐다보게 됐고 또 사실은 그 선택에서 조금 밀려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 분야가 지금은 1년에 2만 5천 명 가량 발생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죠. 특히 이제 여성의 암의 대표적인 암으로서 뭐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주역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유방암에 대해서는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전하는 정도 혹은 학술지를 보는 정도였는데 실제로 고민이 많았죠. 뭐가 정석이고 스탠다드고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논란도 많았고 예를 들면 그 당시만 해도 유방의 보존수는 굉장히 드물게 소개되기 시작한 때고 그게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의문이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갈등에 있었지만 또 그 반면에 그런 걸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임상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게 된 또 뭐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동현 교수가 수술 준비를 합니다. 유방 조직을 전절제를 할지 보존술을 할지는 미정입니다. 일단 어차피 림프절로 검사를 한 후에 결정합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면 주로 겨드랑이 림프로 침범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방에 작은 종양만 생겨도 암이 발생한 유방 전체를 절제했습니다. 그 당시는 역시 유방을 보존한다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을 증명을 했어야 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임파절을 제거하는데 그 임파절을 다 제거하기보다는 가 있지 않는 경우 림프절을 살리자. 소위 감시 림프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임파절의 경로를 추적해서 암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역시 그 부분도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저도 뭐 포함이 돼서 세계적으로 그것이 안전성이 이제 입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존을 많이 하는 그런 절제술에 대해서는 크게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유방에 작은 종양만 생겨도 전부 다 전절제를 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렇게 작은 종양에 다 절제해서 여성에 큰 그런 충격을 줘야 되겠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들이 났었고 그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임상에 의해서 안전성을 이제 증명하고 지금은 보존술이 한 70%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임상의 어떻게 보면 성공이고 또 그것은 한국이 의료 발전과 함께 또 그런 서구와 경쟁력을 가진 그런 뭐 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암세포가 확산할 때 처음 통과하는 감시 림프절을 검사해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필요한 림프만 절제하기 때문에 환자의 가슴을 최소한으로 절제합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겨드랑이에서 감시 림프절을 찾아냅니다. 요게 이제 임파절이거든요. 여기. 네. 동그란 모양의 감시 림프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절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의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사람이 노동영 교수입니다. 감시 림프절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동위원소를 주사한다든지 또 혹은 이제 블루다이 그 염색하는 약을 주사한다든지 해서 이제 찾아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사실 소개됐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성공하기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를 정도로 간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태리를 갔죠. 밀란에 가서 하는 거 봤더니 그 주사를 우리는 깊이 발을 깊이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인파는 워낙에 이 피하의 인프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피하에 살짝 넣었더니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데 그 이태리까지 건너가서 몇 개월을 지나서 이제 터득한 거죠. 이제 그런 뭐 시행착오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러닝 커브, 학습을 지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됐을 때도 처음에는 그 염색된 임파절이 암이 없다 해서 이게 진짜로 괜찮을까 해서 사실 그것도 제거했지만 다른 분도 옛날처럼 한동안 제거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제가 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이게 안전한 방법이다. 감시 림프절 검사 결과에 따라 절제 범위가 확정됩니다. 최근엔 부분 절제가 전체 절제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의 혁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암이 가 있을 거라 해서 무조건 걷어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걷어내고 혹은 안 걷어내고 암이 없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람의 그 기능이나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죠. 생로병사가 시작할 때쯤만 해도 암이라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그런 어떤 판단 가치였다면은 그 후로 그 여러 가지 의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암의 생존율이 일단 우선 늘어났고 생존이 늘어나면은 그 환자의 기능 혹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 뭐 여러 가지 재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중요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시술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라는 이제 좋아진 건가요? 2000년대 초에는 실제로 국립암센터 이런 데 보고 의하면은 1, 2기 생존율이 뭐 70% 근데 지금 다 90% 넘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국제적으로 비교한 거에도 뭐 저는 저희보다 생존율이 높은데 그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핑크 리본 캠페인을 노동영 교수는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을 위한 대중건강운동이 2000년부터 국내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일본 또 싱가포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더불어서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식습관 그러니까 많은 식단에서 고칼로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접하고 생존율이 올리는 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조기 발견이죠. 우리나라가 국립암센터가 생기고 나서 국가암검진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한 10년이 넘죠. 그러면서 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기 환자를 많이 발견했고 그 조기 환자의 구성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인 생존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이전에 선진국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았던 것은 또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임상시험은 전 세계에서 탑, 도시로 보면 뭐 탑 10 안에 충분히 들고, 임상시험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핑크 리본 캠페인은 대표적인 여성 유방암의 어떤 예방 혹은 조기 검진을 위한 캠페인이죠. 근데 그것은 서양의 특히 이제 미국의 유방암이 여성의 넘버원 킬러 이런 부분이 이제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슈도 되고 그럼에 따라서 주로 화장품 회사들이 여성으로부터 버는 수입을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큰 화장품 회사들이 그런 걸 벌이게 됐고 마침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서면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좀 더 저는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캠페인을 해야겠다.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굉장히 수치심이 강하고 특히 유방에 어떤 병이 생겼다는 것은 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럼에 따라서 그 검진을 받는 경우도 좀 더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 캠페인을 도입하고 또 그 회사들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국내 최대 규모의 암 환우회도 창립하고 등산부터 워크숍, 강좌 등 환우회 정기 행사에 직접 참석하며 환자들과 함께 소통해 왔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교감이 어떤 때는 의학 지식보다 중요할 때도 있다고 믿는 노동현 교수. 일본에서 열린 유방암 국제학회에 환우회와 함께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환우회를 조직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환자분과 의사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거의 없었어요. 특히 대형 병원에서는 뭐 1분 진료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가장 괴로워하는 거에 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봐야 대답도 잘 못 온다는 이런 뭐 그런 환경은 뭐 썩 지금도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것이 심했고 또 저는 이제 특히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충격, 좌절 그리고 헤매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암에 걸리면 그냥 대부분 뭐 죽는다 뭐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부분이 환자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서로 자조하고 또 저는 그래서 환우회 행사나 혹은 강좌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또 물론 그분들이 제 일정에 맞추지만 그래서 정기적인 강좌도 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여행도 하고 나중에는 해외까지 등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환우회가 제가 의사로서 또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자와 의사의 소통 또는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학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지금 이제 AI 시대에 뭐 무슨 우리 병원에 가면 컴퓨터가 모니터만 네 대가 적어도 너도 세 가지 다 있잖아요. 그것이 환자와 의사를 또 이렇게 더 갈라놓은 장벽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옆으로 치우든지 뭐 이렇게 해놓는데 사실은 지금 세대, 이전 세대보다도 지금 세대는 더욱더 그런 어떤 컴퓨터에 IT에 의존을 많이 하고 거의 데이터를 보고 환자분을 보는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병원 신문에서 마지막으로 후배와 후학들에게 남길 말이 없냐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같이 따뜻하고 환자들의 질문에 잘 답해주는 의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겼습니다만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수술할 환자는 76세 유방암 환자입니다. 직접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노동현 교수. 수술 전 환자를 안심시키는 대화를 하는 건 노 교수만의 오랜 원칙입니다. 전문가로서는 좀 쉴 나이가 아닌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쉰다는 것이 뭐 어떤 뭐 완전히 레스트 이렇게 푹 일을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사명이나 소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발명한 제품이 어떤 새로운 장을 의료의 새로운 장을 열어서 우리 많은 아픈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싸게 이런 질환을 진단받음으로 해서 인류 건강에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발명품이 몇 개 있고 그 발명품은 뭐 간단해요. 우리 혈액 혹은 조직의 단백질을 분석해서 진단을 보다 용이하고 물론 거기는 이제 신약을 찾는다든지 혹은 프리시전 메디신 환자에 맞는 치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마커들이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상업화하는 것은 보다 어떤 의료의 그 진리를 바꾸면서 좀 더 저렴하게 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